컨텍스트 보겠습니다. 컨텍스트 컴포넌트에서 컨텍스트를 읽고 구독할 수 있게 해주는 훅입니다. 네, 여기는 최상위 레벨이죠. 당연히 훅이니까. 얘는 지금 훅에 있는 애들은 전부 다 최상위 레벨에서만 할 수 있는 거죠. 거기에 유즈 컨텍스트라고 하는 녀석을 쓰고 거기에 매개 변수는 딱 하나가 오는데 걔는 컨텍스트라는 녀석만 옵니다. 어디선가 예전에 크리에이트 컨텍스트로 생성한 녀석입니다. 얘는 자체를 정보를 보유하진 않고 컴포넌트에서 제공하거나 읽을 수 있는 정보의 종류만 나타낼 뿐입니다. 유즈 컨텍스트는 호출하는 컴포넌트에 대한 컨텍스트 값을 반환합니다. 가장 가까운 프로바이더에서 전달한 밸류입니다. 공급자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컨텍스트에 대해서 크리에이트 컨텍스트에서 전달한 디폴트 밸류가 됩니다. 음, 컨텍스트 프로바이더는 유즈 컨텍스트를 호출한 컴포넌트보다 더 위에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음, 예를 들어 리턴해주는 구문 안에 JSX 구문 안에 프로바이더가 있는데 그 컴포넌트 안에서 유즈 컨텍스트를 써봤자 이 프로바이더와는 관련이 없는 컨텍스트가 가져와진다는 거죠. 더 상위에 있는 걸 음, 가져오거나 아니면 디폴트 밸류를 가져오거나. 그렇죠. 그 다음에 변경된 밸류를 받는 프로바이더부터 시작해서 해당 컨텍스트를 사용하는 자식들, 자신이 아니라 자식들한테까지는 전부 자동으로 리렌더링을 합니다. 오브젝트 2조로 비교를 하고요. 또 메모로 리렌더링을 건너뛴다고 한들 컨텍스트 값을 수신하는 자식 자체를 막지를 못합니다. 빌드 시스템이 출력 결과 모듈을 생성하는 경우 컨텍스트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늦는 비교에 결정되는 것처럼 정확하게 동일한 객체인 경우에만 작동합니다. 네. 이게 뭔 말이야? 이게 무슨 말이죠, 이게? 중복 모듈을 생성하는 경우. 심볼링 링크를 사용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음. If your build system produce duplicate modules in the output. 무슨 뜻인지 혹시 도움 주실 분? 음, 심링크? 심볼링 링크? 아, Even the Unix standard for navigating to a director. 뭐야 이게? 뭔지 모르겠고. 폴더에 별칭 붙이는 걸 심볼릭 링크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별칭을 붙였는데 그 별칭 때문에 빌드 할 때마다 중복된 모듈을 생성한다는 건가요? 중복 모듈? 듀플리케이티드 모듈이니까 중복된 게 아니라 복제된 동일한 모듈을 자꾸 재생성한다는 얘기인가? 그런 느낌인 것 같죠. 음, 빌드 시스템이 모듈을 듀플리케이트 하는 거예요. 네, 중복시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복제를 하는 거예요. 복제. 자기 멋대로 복제를 한다. 네. 그게 네, 왜냐면 네. 뭔가 값이 살짝이라도 변경됐을 때마다 새로 생성해서 그때마다 뭐 해시 값을 넣든 뭐 그때마다 별칭을 따로 붙이든 해서 음, 음, 아예 다른 값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네, 네, 예, 네. 그래서 이게 컨텍스트가 유지가 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네. 예. 그러면 새로 생성된 컨텍스트가 될 테니까 기존 컨텍스트가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 요 얘기인 것 같은데요. 예. 음, 컨텍스트가 새로 생성이 될 테니까 기존 거랑 정확하게 동일하지 않을 수밖에 없고 그럴 때는 깨진다는 거죠. 음, 뭔가 얘기가 좀 얘는 나중에 수정이 될 것 같은데요. 설명이 수정이 돼야 될 것 같아. 음, 근데 뭐 그렇게 추측하고 아니면 말고 나중에 또 다시 지식을 업데이트하면 되니까요.
네. 이렇게만 이해하고 넘어가죠. 혹시 뭐 제가 틀리게 이해했다면 도움 주실 분이 있다면 나중에라도 알려주십시오. 트리 깊숙이 데이터 전달하기 넘어가겠습니다. 컴포넌트의 최상위 레벨에서 유저 컨텍스트를 호출해요. 컨텍스트를 읽고 구독합니다. 유저 컨텍스트 테마라는 걸 읽었어요. 테마 컨텍스트로부터. 그러면 전달한 컨텍스트, 요 테마 컨텍스트를 전달하면 거기에서 있는 컨텍스트 값, 거기에 저장되어 있는 값을 반환해서 얘가 요 변수에 담기게 됩니다. 이 컨텍스트 값을 어디서 오느냐? 테마 컨텍스트라는 데서 전달을 한 건데 얘는 컨텍스트 프로바이더에서 제공하고 있는 값을 얘한테 전달을 해주는 거죠. 음. 그래서 마이 페이지 같은 데서 예를 들어서 테마 컨텍스트 프로바이더로 밸류를 다크라는 걸 넘겼어. 그리고 그 안에서 폼을 썼고 폼 안에 이 버튼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 버튼은 테마 컨텍스트 프로바이더의 안쪽에 하위에 있는 녀석이니까 그때 이 테마 컨텍스트에 제공한 이 밸류 값 다크가 여기로 넘어와서 요 값에 여기에 다크가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음. 그리고 이 프로바이더 요 프로바이더와 폼이 있고 폼 그 하위에 또 뭐가 또 있고 또 있고 또 있고 그 밑에 버튼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상관없이 폼 내부에만 있기만 하면 요 마이 페이지보다 더 하위에 있기만 하면 요 폼이 그 하위니까 어쨌든 폼보다 더 밑에 있기만 하면 폼도 되고 있기만 하면 버튼은 다크렐 값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유즈 컨텍스트는 항상 그것을 호출하는 컴포넌트 위에 가장 가까운 프로바이더를 찾습니다. 자기 자신한테서 찾진 않고 상위로 찾는데 상위 중에서 가장 가까운 녀석. 음. 음, 여기서 뭘 보여주려고 하느냐. 마이 앱이 있고 여기 설명이 하나도 없냐 여기는. 마이 앱이 있고요. 프로바이더로 다크를 넘겼어요. 그러면 폼 밑에 패널 밑에 버튼이 있는데 패널은 폼보다 하위에 있으니까 이 프로바이더보다 하위에 있는 거고 자식 요소고 그러니까 얘는 테마를 가져올 수 있어서 얘는 다크일 테고 버튼도 폼보다 밑에 있으니까 얘도 역시 다크가 될 테고 그래서 다크가 나왔다 이거죠. 음. 얘를 지우면 없어지고 이렇게. 컨텍스트를 통해 전달된 데이터 업데이트하기 이 데이터를 업데이트하려면 컨텍스트를 업데이트하려면 프로바이더에다가 업데이트한 값을 전달을 하면 된다 하는 거죠. 테마라고 이 컨텍스트 프로바이더를 만들었지만 얘만으로 어떤 값을 변경하거나 뭐 업데이트하거나 하는 명령을 수행할 수 있진 않고 얘를 포함하고 있는 얘를 리턴하고 있는 이 컨텍스트를 아우르고 있는 컴포넌트에서 스테이트를 선언하거나 혹은 그 위에서부터 값을 전달받아서 여기다 밸류를 전달해 주거나 어쨌든 다른 수단을 통해야 한다는 거죠. 여기서는 이제 스테이트 수단을 통해서 셋 테마가 됐을 때 그 변경된 테마를 여기다 밸류를 전달을 했지만 이 전체를 전달하는 경우도 있고 프로바이더 두 개를 만드는 경우도 있었고 그랬죠. 음. 컨텍스트를 통해 값 업데이트하기 이때 역시 스테이트를 만들어서 유즈 스테이트를 만들어서 셋 테마는 다른 데서 호출하게끔 두고 컨텍스트는 오직 변경된 값만 들고 있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 다크 모드를 쓰면은 변경이 되죠. 요거에 의해서 스테이트가 변경이 될 테고 변경된 스테이트가 여기로 전달이 돼서 다크가 쭉쭉쭉쭉 전파가 되는 거죠. 넘어가고 컨텍스트를 통해서 객체 업데이트하기 뭐 통해서라고 했는데 이 경우도 이번엔 밸류에다가 두 개를 넘긴 거죠. 요 두 개 전체를 여기로 넘긴 거죠. 이렇게 안 넘기고 그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저라는 걸로 그냥 만든 다음에 여기에 밸류에다가 통으로 유저를 넘겨도 될 거예요. 이렇게 넘기면 이 프로바이더 자체를 어디서 쓰느냐
이 쓰는 곳에서만 바꾸면 되지. 여기가 이렇게 배열이 되면 되는 것뿐이죠. 어, 그죠? 컨텍스트에 있는 밸류에 뭘 넘기든 상관이 없으니까 이럴 때 요게 용이하겠죠. 음, 그래서 이것도 동작이 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컨텍스트 프로바이더한테 뭘 전달하느냐, 그거는 여러분의 전적으로 여러분의 몫이고 그 전달한 거에 스테이트의 설정자까지 포함이 되어 있더라도 무관하고 그때 이렇게 아까처럼 객체로 전달을 해도 되고 이렇게 저처럼 좀 전에 배열 전체 스테이트의 유즈 스테이트에서 반환된 값 전체를 전달해도 문제없이 동작이 되겠습니다. 요게 그리고 그냥 아까 넘겨준 유저 그대로니까 그 유저를 여기서 디스트럭처링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다중 컨텍스트 프로바이더를 여러 개를 만들어 보겠다. 네. 얘네들은 각각 독립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 그 얘기고요. 독립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지만 사실상 어디냐? 사실상 한번 감싸고 바로 또 밑에서 이어서 감싸고 있기 때문에 이 하위에서는 모두 두 개의 프로바이더와 다 영향을 받는 영향권 안에 속해 있는 거겠죠, 어차피. 음, 넘어가고 단일 컴포넌트로 프로바이더들을 추출하기. 프로바이더를 여러 개 만들었다고 했을 때 그거를 하나의 컴포넌트에 묶어서 쓰면은 좀 더 조금이라도 더 편리할 거다 이 얘기죠. 아까 만들었던 두 개의 프로바이더를 마이 프로바이더스라고 하는 컴포넌트로 별도로 추출을 해서 그걸로 이 안에서 프로바이더 두 개 다 제공을 하게 한 거죠. 근데 약간 스테이트로 했지만 이번에는 리듀서로 결합을 해도 좋을 것 같아. 그 얘기입니다. 네, 여기서 태스크스 프로바이더라는 녀석은 프로바이더 두 개를 두고 있는데 컨텍스트와 디스패치 컨텍스트 이거 굳이 이렇게 해야 되나? 라는 얘기 했었죠 저번에. 기억나시죠? 네. 네. 근데 뭐 성능적인 측면에서 얘도 디스패치라는 녀석도 업데이트가 될 수 있으니까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두 개로 나눠 놓는 것이다 라고 했지만 네, 꼭 그래야 하는 건 아닐 수도 있고 만약에 그걸 피하고 싶다면 얘네들을 객체 안에 그 REF 같은 걸로 감싸서 다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그런 걸로 뭐야 리코일이나 뭐 이런 거 다 살펴봤던 게 그런 맥락이었죠. 프로바이더 하나만 쓰고도 이 밸류가 객체이고 객체 안에서만 뮤테이션을 하게끔 하면 그 리렌더링에 대한 거는 피할 수 있게 되니까 그런 건 봤었고요. 넘어갑니다. 펄백 기본값 지정하기. 기본값으로 널을 지정하면 처음에 아무것도 없으면 널이 되겠죠. 근데 널보다 라이트라는 걸 지정해 놓으면 펄백이 됐을 때 아무것도 값을 찾지 못했을 때는 라이트가 될 테니까 이게 더 나을 것 같다 뭐 이 얘기고 별거 아니고 여기만 다크로 해주면 없어도 동작하지 않겠느냐 요 얘기죠. 여기 되고 있고요. 트리 일부에 대한 컨텍스트 재정 이야기. 네. 일부 위에서 똑같은 테마 컨텍스트 프로바이더로 다크를 주고 있지만 일부분에서는 라이트를 쓰고 싶어 라고 하면 여기만 감싸면 된다 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하위에서 컨텍스트에 접근할 때는 가장 가까운 프로바이더에 있는 정보를 가져온다 했으니까 네. 네. 얘가 다크를 받아오진 않게 되는 거죠. 시도잉이 되는 거죠. 얘에 의해서 가려져서 위에 거는 값을 못 보는 거죠. 그래 필요한 만큼 중첩하고 재정할 수 있습니다. 재정이 이 안에서 패널 웰컴 안에서만 라이트 버튼을 써서 여기가 라이트가 됐습니다. 다크로 하면 다크가 됐고
음. 없으면 어떻게 되죠? 밸류 자체가 없으면 I am 에러가 있네요. 밸류가 없어요. 라고 하네. 널려주면 right? 네, 여전히 안 되네. 얘를 없애면 이제 상위 걸로 가겠죠. 아, 아, 네, 프로바이더에는 지정한 값은 어쨌든 있긴 있어야 되는 건데 그 값 둘 중에 하나에 해당되는 값이 없으니까 문제인 거죠, 지금은. 단지 음, 자동으로 중첩되는 제목 예시에서 계속 나왔던 거죠. 네, 컨텍스트를 감쌀 때마다 여기 섹션에서 계속 레벨을 1씩 증가시키면서 프로바이더를 계속 감싸고 있었습니다. 하나 더 만들어 볼까? 지금 요거보다 더 하위에 그러면 더 작아졌네. 음, 1, 2, 3, 4, 5, 6까지 되잖아. 네, 됐네. 음, 넘어가고요. 객체 및 함수 전달 시 리렌더링 최적화. 컨텍스트를 통해 객체와 함수를 포함한 모든 값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네, 객체 전달한 거고 이번에는 두 개의 프로퍼티를 가진 자바스크립트 객체이며 그중 하나는 함수입니다. 커런트 유저는 값이고 로그인이 함수였죠. 네. 근데 이때 my 앱이 리렌더링 할 때마다 이것은 다른 함수를 가리키는 다른 객체가 될 것이므로 유저 컨텍스트, 오스 컨텍스트를 실행하는 틀이 깊숙한 곳의 모든 컴포넌트도 리렌더링 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소규모 앱에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네, 그렇지만 리렌더링을 굳이 할 필요는 없으니 이 리렌더링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하느냐? 로그인 함수를 유저 컬백으로 감싸거나 객체는 유저 메모로 감싸면 됩니다. 네, 성능 최적화를 위한 것입니다. 성능 최적화를 할 때 아까 로그인을 전달하고 뭐였지? 커런트 유저를 전달할 때 얘네들을 유저 메모로 감싸면 되겠다라는 거죠. 두 개가 변경되지 않는 한은 그냥 요 컨텍스트 밸류를 그대로 바라볼 수 있게끔 해주겠다. 그 얘기고요. 문제 해결. 컴포넌트가 프로바이더의 값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몇 가지 일반적인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로 컨텍스트 프로바이더의 위치가 문제일 수 있다. 유즈 컨텍스트를 호출하는 위치 컴포넌트 안에서 프로바이더를 제공하는 거는 얘는 얘한테 영향을 주지 못하는 거죠. 같은 컴포넌트 안에서는 상위에 있는 프로바이더만 하위에 있는 컴포넌트의 컨텍스트 유저 컨텍스트 호출한 거에 값을 넘겨줄 수 있는 거였죠. 혹은 얘 자체를 아예 안 쓰면 잊었거나 생각했던 것과 다른 트리 부분을 넣었다면 그렇겠죠. 그 컨텍스트 프로바이더가 없으니까 오류가 날 수 있다. 결국은 둘 다 네 잘못이자 네 잘못이자 얘기. 제공하는 컴포넌트에서 보는 컨텍스트가 서로 다른 두 개의 객체가 되는 빌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심블링 링크 얘기 이제 나오네요, 다시. 예. 컨텍스트를 썸 컨텍스트 1과 썸 컨텍스트 2라고 할당을 했는데 실제로 같은 녀석이 맞는지를 확인해 보라는 거죠. 빌드 도구에서 빌드를 하면서 중복해서 만들어 버리고 그 중복된 거 중에서 뒤에 거를 할당하게 되면 앞에 거는 무시가 되니까 그때 못 읽어올 수 있는 거다. 그런 얘기인 것 같고요. 기본값이 다른데도 항상 undefined만 없습니다. 트리에 밸류가 없어서 그럴 겁니다. 트리에 밸류가 없으면 더즈워크 밸류를 잊어버리면 밸류 이퀄 undefined랑 같습니다. 그래서 undefined가 되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혹은 필요한 데이터가 아닌 다른 녀석을 넘겼을 경우도 있다.
이 두 가지 모두 경고가 표시가 될 테니 value라고 하는 프롭을 제대로 넘겨주세요. 여기다가 지금 테마 이퀄로 넘겼는데 이러면 안 되고 value 이퀄로 넘겨야 된다. 프로퍼티가 명시가 되어 있는 건 props가 여기는 value로 넘겨야만 인식을 하는 걸로 지정이 되어 있는 거죠. 다음에 create context의 디폴트 밸류 호출의 기본값은 오직 위쪽에 일치하는 프로바이더가 전혀 없는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점에 유의하세요. 아까 전에 제가 잠깐 해보려고 했던 게 중첩된 컨텍스트에서 다중 컨텍스트에서 이 하위에 있는 거에 프로바이더의 밸류를 잠깐 지웠었잖아요. 아무튼 그랬을 때 하위에 있는 테마 프로바이더에서 밸류 자체를 제공을 안 했더니 그때도 에러가 났었죠. 네. 네, 그 이유가 undefined가 들어갔기 때문인 거고 음. 그 얘기입니다. 네, 프로바이더 밸류를 지정을 안 하면 밸류는 undefined를 전달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유의를 하세요. 그리고 상위에 일치하는 프로바이더가 없는 경우에 한해서만 디폴트 밸류 호출이 된다. 상위에 뭔가가 또 같은 프로바이더가 있다면 그 프로바이더에 있는 값을 읽어오게 될 테니까 시도가 거쳐졌으니까 그 그림자가 거쳐졌으니까 더 상위에 있는 프로바이더를 접근하게 될 테고 상위에 있는 프로바이더의 정보가 있으면 그 정보를 쓰게 될 테니까 그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